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3주차 3-3 미각과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인간의 감각 중에 우리가 시각과 후각, 냄새에 관련된 거기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판정할 때 맛봉우리와 침샘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눈가의 기억과 상상에도 반응하는 현상을 감각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품질보다 지각적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맛을 봤을 때 눈이 찡그러지거나 눈을 감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브랜드를 알 때와 모를 때 맥주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또 이 미각, 입맛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하나인 입으로부터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시식을 하죠. 시식도 하나의 미각을 자극하는 중요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시식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잘라서 시식을 하게 한다. 아니면 커피를 시식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미각의 감각을 주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시식 마케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때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미각 때문에 구매하는 그런 내용들은 매출의 보통 2.5배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각의 충동을 주는 것은 고객의 구매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미각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굉장히 신 레몬즙을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안에 침샘이 반응을 해서 침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면 강의라면 실습을 해보면 금방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샘이 반응을 해서 침이 나오는 그 정도로 감각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각을 이용한 내용으로 시식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서 미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감각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더 생각을 느끼게 하고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인데요. 음악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는데 1920년대 호텔의 로비나 사무실 등에서 조용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음악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소비자는 CM송을 좋아해서 그 기억을 더 높이고 그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호소하는 강력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각을 이용한 듣는 감각 기관을 이용한 마케팅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남녀 음악 템포에 따른 구매의 차이가 있었는데 빠른 템포를 했을 때는 남성 의류 매장에서 매출이 더 구매 총액이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성 의류 매장에서는 빠른 템포의 음악을 내보냈더니 오히려 구매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빠르면 구매 총액이 더 올라갈 수 있었고 여성 의류 매장에서는 느린 템포일 때 구매 총액이 높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의 스타일에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매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마케팅에 적용합니다. 그만큼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CM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 중에 귀로 듣는 청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음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어떤 음악이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기도 하지만 또 오프라인에 백화점이나 이런 곳 갔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온가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그 음악을 고민하면서 아침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의 내용을 음악을 내보내는 기업들이 대다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도 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오감 마케팅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스타벅스 커피숍을 많이 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커피숍의 후각 마케팅, 거기에서 커피 향이 들어가자마자 나올 수 있게끔 일부러 커피 향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내용을 마케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커피숍에 잔잔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청각, 그리고 커피를 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서 시각적인 것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성공한 예로 우리가 보통 스타벅스 커피숍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오감 마케팅을 가장 잘 적용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음악도 스타벅스에서 그 분위기에, 커피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주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능하면 총체적인 판매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크한 어떤 독특한 가치 제한을 해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것을 적용을 시키거나, 조직적인 거나, 아니면 브랜드 판매 제한을 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판매 제한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브랜딩 기법은 보통 총체적 판매 제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브랜드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모양, 그리고 상징, 의식, 전통을 모두 활용하는 총체적인 브랜드 관리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 5가지 감각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5가지 감각 기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두 번째는 후각, 냄새를 이용을 해서, 향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미각, 어떤 먹는 음식은 맛의 내용을 작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각, 음악을 이용하거나 듣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촉각, 어떤 것을 터치했을 때 감촉이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 판매 제한은 그런 5가지 감각을 움직일 수 있는 총체적인 판매 제한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브랜드 메시지, 모양, 상징, 의식, 전통 등
이런 모든 내용을 활용해서 총체적인 브랜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욕 이하의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적인 용어는 아래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습니다만,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물리적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감각기관은 전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물리적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식욕이라 한다.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이것이 식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욕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식욕은 규지할 수 있는 차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그 감각기관을 차별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식욕 이하의 지각이란 의식 수준 이하에서 자극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식욕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차별적 식욕에서 아니면 식욕 이하에서 지각하는 그런 인간의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각 선택인데요. 지금 인간이 어떤 지각하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선택인데요. 선택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자극에 노출되고 이런 자극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감각이 자극에 의해서 작동할 때 약이 되는데요. 어떤 눈을 보면서 알게 되고 노출되고 또 들으면서 또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것을 만져보면서 소비자는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특별한 자극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적 능력에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출 선택된 다음에 소비자는 마케팅에 노출되고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 아니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노출되게 되고 거기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정리됐습니다. 선택하고 노출되고 주의한다. 순간적으로 어떤 곳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출을 위해서 마케팅 관리자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TV에 광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광고하기도 하고 SNS에 광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최대한 자기 제품을 최대한 노출시키죠. 그래서 마케팅은 매매 활성화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보통 노출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여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소비자는 어느 부분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내용으로 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설마 지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사전적인 용어를 혹시 몰라서 여기에 정의해 놨습니다. 지각이란 감각을 통한 인지다. 어떤 인간이 인지하는 것,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각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선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자극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노출을 잘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소비자는 노출된 것에 대한 주의를 하게 된다. 특별한 자극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적 능력이 순간적으로 집중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감각을 통한 인지가 조직화되는데요. 지각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 원천에서 온 정보를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 있는 것으로 집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집약화시키는 것, 집단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광고를 하는데 고품질의 잡지에 광고하는 것인가 저품질의 저질 잡지에 광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질 잡지에 있는 동일한 광고보다는 고품위의 잡지에 있는 광고가 더 높게 평가되더라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배경은 제품의 지각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기왕이면 저품질의 잡지보다는 고품질 잡지의 광고가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더라도 소비자는 더 높게 평가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보면 집단한 내용인데요. 접근성이라든가 유사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원천에서 온 정보를 하나로 집단화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더라 하는 내용의 지각의 조직화라는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인데요. 물론 이것이 한 동작, 한 사이클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전공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봤더니 소비자의 어떤 환경에서 정보 획득을 하는데 외적인 정보 획득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어떤 탐색을 해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TV를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구매 특이적 탐색을 해봅니다. 구매의 어떤 독특한 어디에서 알아보는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수동적인 정보 획득을 어쩔 수 없이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거나 하는 정보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처리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분류를 한 다음에 브랜드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매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시 구매했던 내용이 구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비까지 해보고 좋았고 안 좋았던 내용 이 경험을 다시 기억 속에 넣어서 브랜드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더라 인간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추가적 정보 탐색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소비자는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 조사를 할 정도로 섬세한 내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정보 처리했던 것을 부족했던 것은 추가 정보 탐색까지 하고 다시 정보 처리한 다음에 브랜드 평가하고 구매하고 나서 소비까지 해보고 그 경험을 다시 기억으로 가서 브랜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내용을 소비자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한 동작으로 구매하고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세부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전공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보 탐색의 결정 요인인데
시간의 압박이 많은가 압박이 거의 없는가에 따라서 또 제품의 차이가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내용들은 달라지더라.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 내용과 저관여 내용에 대해서 이 앞전에 소비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은 이렇게 소비자 환경, 정보 획득, 정보 처리, 브랜드 평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 과정 중에 이렇게 정보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추가적 정보 탐색을 하고 이것을 기억에 두고 그래서 브랜드 평가를 하는데 구매하고 소비한 다음에 그 경험을 다시 기억에 넣어서 브랜드 평가하는데 쓰더라 하는 내용을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을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정보 탐색의 양을 봤더니요.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정보 탐색의 양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정보를 탐색을 많이 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소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조사하더라. 그 영향 중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양이 적었는데 정보 양이 많아졌고 또한 브랜드 또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80년도만 해도 슈퍼마켓에 3개 이상의 브랜드 맥주 브랜드를 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맥주 브랜드가 불과 한 2~3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는 할인점에서 지금 브랜드가 100여 개 이상의 맥주 브랜드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 맥주까지 다양한 기능성 맥주까지를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보 탐색을 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들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뭐 진통제, TV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맥도날드의 메뉴 내용까지도 많은 제품군에서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정보 탐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럴 무라는 분은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권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마저도 힘들게 한다. 그저 무기력하게까지 만든다. 그래서 의사 결정 능력을 잃고 과잉 정보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할 정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소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례를 들었는데요. 정보 탐색량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말이 안 되게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타이틀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에는 제로였는데 25만 종까지 이렇게 늘어났다. PC 모델도 제로에서 400개까지 늘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많은 정보에 어떻게 하면 지쳐있고 무기력해질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사지? 어떤 것을 먹지? 어떤 것을 구매하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정보 양까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3-2에서 지금 보는 내용은 3-1과 2에서 보는 내용 중에서 지금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가지 인간한테는 감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을 이용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간은 판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을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 오감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려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타벅스가 여러 기업의 예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오감 마케팅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업이다 이렇게
교수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만족 그리고 그래서 커피를 보고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어떤 것을 느낍니까? 커피, 원두 커피의 향을 느끼는 후각을 만족시키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귀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해서 커피를 원두를 한번 만져볼 수 있게끔 노출시켜서 촉각을 만족시키고 이렇게 또 커피를 마시면서 미각을 만족시키는 이 5가지 감각을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해서 오감 마케팅으로 성공을 하는 스타벅스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오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칼라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해서 칼라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향기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향이 없는 것보다 라벤더 향이 있었던 것보다 레몬 향이 있었을 때 소비 변화는 더 컸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3에서는 지금 맛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는데요. 미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청각은 어떤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이 영향을 미쳤는가. 청각, 감각기관 중 청각을 했는데 남성으로 매장에서는 빠른 템포가 구매 총액을 높였고 여성의류 매장에서는 느린 템포가 매출을 올리는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총체적인 판매 제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메시지, 모양, 상징, 의식, 전통 모두를 활용해서 총체적인 브랜드 관리 방법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3주차 3-1, 3-2, 3-3 소비자 행동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